안녕하세요. 양지꽃이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정이 들 대로 들어버린 인천 소무이도 벌써 네 번째 방문인데요. 이번엔 선상 낚싯배를 타고 소무이도 앞바다로 나갔습니다. 왜냐고요? 모두 낚시를 하러 갔는데 저는 사진을 찍었죠. 이번에 동행했던 분들은 청초스물의 을왕리점 사장님 내외, 지난번 또 갯벌 체험을 할 때 만났던 SK부동산 신대표님과 김박사님, 또 인천공항 경찰단에서 안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팀장님 외 두 분, 그리고 배에서 친절하게 갑오징어 먹기 좋게 손질해서 갖다 주셨던 강태공 두 분, 거기다 배의 주인이자 소무이도 낚싯배를 운영하고 있는 바다사나이 박승복 선장님, 이렇게 9명이서 알콩달콩 정말 재밌게 보냈습니다. 물론 사진 촬영은 협찬을 해주셨고요. 이 이야기들 궁금하시죠?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다가 부른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라통이 터질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개중에는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탁 트인 바다에 가서 바람 한번 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다에는 자연 치유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의 풍경과 파도 소리는 시원함과 편안함 외에 멍 때릴 수 있어 좋은데요. 그저 무덤덤하게 아픈 상처들을 가져가는 파도 소리와 그림 같은 풍경은 우리를 대범하게 만드는 묘약을 선물하기 때문이랍니다. 대무이도에서 사람과 자전거 그리고 통행증 있는 마을 주민만 사용하는 차량이 건널 수 있는 인도교를 건너면 이모님 고향 같은 조그만 섬 소무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소무이도를 둘러싸고 있는 섬은 바로 앞에 보이는 해녀돈인데요. 배를 타고 조금 더 나가면 또 팔미도 해수욕장과 홍보관이 있는 팔미도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일찍이 등대가 있었고 현재는 2003년 12월부터 운영 중인 새 등대가 있는데요. 원래 있던 팔미도 등대는 인천 상륙 작전 때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군요. 외롭게 떠있는 작은 배와 화물선 그리고 여객선들이 종종 보이는 바다에서 대열을 낚아볼 요령으로 힘내시는 강태공님들, 오늘 조항이 어떨지 모르지만 강태공이 새우를 낚듯 한다는 속담처럼 인내가 필요한 건 확실하겠죠. 입이 궁진한 저희 백수를 위해 선장님이 숨겨놓으신 갑오징어 한 마리 주셨네요. 이거 갑오징어 숙회로 만들면 막걸리 안주로 짱이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요즘 오징어 먹물빵이 잘 팔리고 일본에서는 오징어 먹물 아이스크림이 또 유명하고요. 유럽에서는 먹물 파스타와 먹물 리조또가 유명한데 이 시커먼 먹물 파는 데 있나요? 이제 강태공님들이 잡으신 요놈들을 바로바로 먹어봐야죠. 바다에서 바로 건진 쭈꾸미랑 해산물은 어찌나 싱싱한지 둘이 먹다가 5쯤 죽어도 모를 정말 기막힌 맛입니다. 에구 사진사 진짜 바쁘네요. 이거 찍으라고 성화드리니 말입니다. 와르바시. 아따 얘네들 왜 누워있는겨? 퍼뜩 일어나라. 예쁜 구름 한번 쳐다보고 바닷속 한번 들여다보고 김 박사님 애가 타시는가 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물고기들아 빨리 나와라. 다정한 섬 친구가 신호를 보내면 가을 하늘은 스탠바이 액션.
여러 모양으로 변화를 주며 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낚시하러 오셨나요? 아니면 먹방 촬영 중이신가요? 여전히 심각하신 김 박사님, 얼굴 좀 펴셔야 되겠어요. 조금 전 용왕님께 전화가 왔는데요. 오늘 물고기 세미나가 있어서 잠시들 두문 불출 중이랍니다. 그러니 어깨 펴시고 기다려보시미. 아, 뱃머리 쪽에서도 타이타닉 흉내내시는 강태공님, 머리를 극적시는 선장님을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허탕자리인가 봅니다. 여기 보니까 피라미드 같은 놈들만 우글우글 대고 있네요. 친절하게 쭈꾸미 맛있다고 한 점 건네주시는 등장인물 5번 강태공님께 표창장이라도 수여 예정. 배가 이리저리 흔들려도 마음 많은 구세어라 금슬아처럼 인내의 긴 시간들. 이 모습이 도리어 저에게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강태공님들 속마음이야 애인에게 바람맞은 것처럼 씁쓸하겠지만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흔히 강태공이라 하죠. 인내의 대명사인 강태공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사람이 가난한 처지에도 살림은 돌보지 않고 낚시만 했고 또 화가 난 부인이 곁을 떠난 사연인데요. 부인이 어느 날 남편이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도 늘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그래도 고기 낚느라 고생한다 싶어 점심을 싸들고 강가에 갔더랍니다. 그랬는데 강태공은 낚시를 들이운 채 꼬박꼬박 졸고 있었고 부인이 뭘 잡았나 보려고 낚싯대를 들여다보았는데 바늘엔 미끼도 끼우지 않은 채 졸고 있는 모습에 열불이 나서 그와 이혼하고 딴 사람과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강태공은 주나라 문왕의 초빙을 받아 그의 스승이 되었고 무왕을 도와 천하를 평정하는 공을 세워 죄나라의 시조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낚시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강태공이란 말도 생겨났고 나중에 후회했던 강태공 부인 마시에게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한 번 나간 아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라고 질책했지만 사실 요즘 같으면 아마도 부인에게 바로 쫓겨났겠죠. 꿋꿋한 우리의 박 선장님, 고기가 모여있는 곳을 잘 안내하고 강태공들이 고기 많이 잡아야 속도 편할 일텐데 오늘은 일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포인트를 잘못 잡았는지 서둘러 고기가 많을 법한 포인트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알뜰살뜰 식구들 먹을 것 챙기느라 여념이 없는 손길도 분주합니다. 평소 낚시를 자주 다녀서 이런 것쯤이야 식은죽 먹기 라고 할 만한 인천공항 경찰 식구들도 연불보다 제밥이라 했던가요. 온갖 솜씨를 발휘하시는군요. 어느새 가족같이 두터워진 정에 상추에 횟감 한 점 먹고 물회집 사장님 입으로 쏙. 기분 좋습니까? 물고기가 나올 만한 지점을 찾는 중에 이번엔 본격적으로 잔치가 열립니다. 대박 맛집은 아니어도 쭈꾸미와 백조기 그리고 우럭 등은 미리미리 입안으로 들어가고 사과 또 달콤 석류를 더하니
선상 맛집이 열린 듯 활기가 찹니다. 그리고 쾌활한 목소리들이 웃음으로 이어집니다. 김 박사님과 강태공 두 분이 열심히 릴 낚시를 바다에 던지고 있는 동안 우아한 레스토랑에선 정찬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쇠주 한 모금 먹고 쌈을 먹는 이유 아시나요? 그리고 이렇게 미끼를 물듯 덥석 사랑이 가득 쌓인 쌈 한 조각, 거기다 오늘 묘기대행진 펼칩니다. 기겁할 만한 퍼포먼스인데요. 바야흐로 쭈꾸미와 키스타임. 이렇게 해피해피타임에 심취해 있는 동안 한 분이 낚싯줄에 걸린 쭈꾸미 한 마리 대동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이 부끄러운지 째꼬매 하고 말했지만 오랜만에 잡힌 요놈이 체면은 살려주었네요. 그리고 요놈도 가차없이 도마 위로 끌려와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오고요. 자, 이제 작업하러 강태공님들을 제 위치 사수하러 떠납니다. 아, 제보 전화가 오네요. 바닷속에 살고 있는 거북이에게 미리 뇌물을 전했더니 낚싯줄을 길게 내려달라고 전화를 띠르릉. 갑자기 배 안에 생동감이 돕니다. 선장님도 신나서 키를 꼭 잡고요. 그리고 일일 셰프로 나선 이분,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맛있게 먹겠노라 미리 된장 양념도 수준급으로 잘 만들어 봅니다. 어느 틈엔가 소무이도 명사이 해변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여기가 박정희 대통령 가족이 여름 휴가를 즐겼다는 바로 그곳이죠. 바로 옆에는 지난번 갯벌 체험을 열심히 하곤 잡았던 올갱이들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었었는데요. 지금도 쌩쌩하게 기억이 납니다. 바다와 섬 그리고 갈매기 또 멋진 하늘과 철썩이는 바다를 보며 힐링했던 소무이도 앞바다. 강태공들이 이래서 소무이도를 찾는 것 아닐까요? 물론 강태공님들 물고기를 많이 잡아야 생색도 내고 매운탕도 풍족하게 먹을 텐데요. 오늘 바다 낚시는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만난 이웃들과 함께한 시간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보물 같은 시간이 되었기에 만족스럽습니다.